오늘 만나신 모델은 테슬라 모델 Y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다양한 테슬라 모델을 테스트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지하게 빨랐던 모델 S P100D보다 모델 3 퍼포먼스에서 조금 더 만족감을 느꼈었는데, 이번 모델 Y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 테슬라의 신차죠. 자,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모델 Y는 모델 3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SUV입니다. 테슬라 특유의 디자인이 눈에 띄죠? 모델 3 대비 지붕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정도의 변화이기에 익숙한 느낌입니다. 휠에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 사용됐고요. 후면도 모델 3를 기초로 위아래를 늘린 모습이죠. 차체 곳곳에 부착된 카메라들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도 보여줍니다. 먼저 보셨던 테슬라 모델들처럼 1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로 뻗은 대시보드 하단에 수납 공간도 있고, 다른 차들과 달리 스마트폰을 2대까지 무선 충전할 수 있습니다. SUV 성격을 살리기 위해 트레일러나 미끄러운 길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드도 넣었죠. 이외에 다양한 설정은 물론 웹서핑, 게임,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동 속도가 매우 빠르진 않죠? 전기차는 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 충전 표시 기능을 바탕으로 길 안내를 시작했을 때 예상 배터리 잔량도 보여줍니다. SUV 성격에 맞춰 시트 포지션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시트 자체는 푹신한 느낌을 살리려 했고요. 캘리포니아 기후를 기초로 한 탓에 통풍 기능이나 글래스루프 쉐이드가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이외에 조립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은 제한적인 모습도 보이죠. 이제 나머지 공간들을 볼까요? 잠시 모델 Y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트 모델에는 FSD 옵션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내비게이션 연동 주행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을 체험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오토파일럿에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와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상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점은 이전과 같죠? 자, 그럼 테슬라 모델 Y와 함께 달려볼까요? 저희가 전기차를 테스트할 때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현재 이 테슬라 중간에 젠더가 없어서 슈퍼차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그런 여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잠시 가속을 표준 모드로 바꿔볼까요? 자,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 가속에 대한 부분을 체감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상당히 잘 나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바로 또 컴포트 모드로 바꿨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의 특성상 시내 주행 부분에서 오히려 경쟁력을 보여주고, 고속 환경이나 와인딩 로드 같은, 사실 전기차가 와인딩 로드를 달려야 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와 같은 특수한 조건, 가감속이 심한 조건에서는 전력 소모량이 대폭 많아집니다.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자, 일단 달리는 감각 자체는 좋은 편인데요. 아직까지 전기차, 저희도 다양한 전기차를 타봤지만 아직 이런 가속감 자체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음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 쭉 나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감성적인 부분에 매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 시큰둥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차 자체는 상당히 잘 나갑니다. 자,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상당히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모터 출력도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프론트 쪽이 200마력 초반, 리어 쪽이 200마력 후반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균형감 있는 부분, 어쨌든 4륜 모델이니까 균형감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 모델의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본 모델을 갑자기 단종시켰죠. 자, 다른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테슬라 모델 Y 롱 레인지, 퍼포먼스라는 모델도 있지만 사실은 전기차에서 궁극적인 성능을 끌어내 쓰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자, 테슬라 슈퍼차저가 정말 한 30-40km마다 하나씩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정말 이 충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동안에도 주행 가는 거리는 10km가 줄었습니다. 실제 10km를 달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과연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5.1초가 나왔습니다. 자, 퍼포먼스 모델이 3초대 이제 중후반 사이를 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한다면 대략 한 4초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롱레인지가 보여준 5.1초 정도의 성능이라면 사실 어디 가서 꿀리는 이런 가속은 아닙니다. 자, 5초대 초반에 있는 다른 차들을 한번 볼까요? 야, 400마력대 차들도 은근히 있죠? 이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 하지만 다른 차들은 연료만 넣으면 계속 쓸 수 있지만 모델 Y는 쓰기 어렵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먼저 제동 성능도 볼까요? 최단거리 성능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동 거리가 늘어지기 시작했고, 최장으로는 2m를 훌쩍 넘어섰는데 이 제동 지속성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보여주네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자체의 성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타이어 쪽이 금세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타이어 자체의
너비를 보면 255mm급이죠. 그리고 편평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휠도 20인치를 쓰는 만큼 성능 자체가 아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성능은 다소 아쉽게 나오네요. 모델 3 퍼포먼스에서 쓰였었던 미쉐린의 PS4S 같은 그런 제품이 들어간다면 좀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모델 자체가 궁극적인 그런 성능 지향형 모델은 아닌 만큼 그래도 타협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너링 때의 특성을 놓고 본다면 기본으로 언더 스티어를 느낄 수 있지만 스티어링 휠의 조작, 이를 통해서 살짝 리어가 흐르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차로 별로 그럴 일은 만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특성, 상황에 따라서 이런 특성이 운전 재미를 주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전형적인 그런 뻔한 언더스티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좋게 말하면 나름대로 균형감을 찾아간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내연기관차보다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 편입니다. 이제 모드별로 약간의 이 묵직함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조여져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차를 바꿔 탔을 때는 분명히 좀 다른, 좀 뭔가 좀 되게 예민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때문에 핸들링이 매우 좋게 느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뭐 핸들링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자, 분명히 좋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기계적인 부분, 셰시 쪽에서 만들어내는 그 세련미 혹은 셰시가 만드는 순수한 승차감 측면에서는 약간이나마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잡아나가야 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자면 승차감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 휠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타이어 쪽에서만 뭔가 이 사이드월에 변경만 있어도 승차감이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고출력 모델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지 서스펜션이 단단합니다. 특히 잦은 그런 진동을 만드는 도로 조건을 만났을 때 이때 은근히 좀 때려주는 그런 쇼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한 좀 둔턱 같은 이런 환경에서도 리어 서스펜션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이 차의 목적 자체가 어떤 퍼포먼스 지향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 롱레인지 모델은 조금 더 장거리를 다니기 위한 모델이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서스펜션을 세팅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또 국내에는 아직 7인승 버전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모델 Y 7인승 버전도 있거든요. 하지만 뒷좌석 승차감 자체가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공간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앞서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이 차에서 3열, 이건 정말 있기 힘든 공간이거든요. 자, 차의 옆부분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다 시트를 넣는다고 어떻게 꾸겨 넣더라도 사실은 3열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건 정말 형식적이다. 정말 뭐 신장 한 100cm 이하 정도를 고려할 때나 만족이란 말도 꺼내기 민망한 그 정도의 공간이다. 때문에 향후에도 7인승 모델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도 테슬라가 보여주는 가치, 뭐 이제 국내에도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무리한 투자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가 다른 이 자동차 제조사와 가장 다른 부분, 차 만들기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차량 내부에 있는 각 부속들의 통신 방식이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다른 차들은 그래서 뭐 센터를 가서 뭐 업데이트를 하고 이래야 되지만 OTA로 정말 이 차의 모든 것들을 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케어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이 차를 저희가 받았을 때 최고속도 제한이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서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또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인데, 자, 기존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뭐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요즘 뭐 너도 나도 다 박사니까 네, 이런 얘기는 이쯤에서 하기로 하고, 자, 차량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넘어가서 장거리를 뛰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사운드 시스템이 있죠. 지금 보면 저기 멀리 뭔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TV 앞에 있는 사운드바를 연상시키는데 음악을 감상할 때도 사실은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뭐 라디오를 들을 때는 프론트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음악을 감상할 때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입체감을 살려주는데 사운드 시스템 자체가 주는 만족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볼륨을 키웠을 때 음의 찌그러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 테슬라도 향후에, 물론 이제 모델 Y는 조금 이제 입문형 성격의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 첨단을 달리는 모델, 자, 향후에 애플이 아마 차를 내놓는다면 사운드 시스템 되게 신경 쓸 거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좋은 거를 사다 써놓고 이름은 밝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애플이라고 그냥 포장을 할 텐데, 자, 테슬라 역시도 이 전기차,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브랜드인 만큼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 Y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고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시선 자체를 뺏기게 됩니다. 물론 테슬라의 이 ADAS 시스템은 상당히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FSD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오토파일럿만으로도 만족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모델 3를 테스트할 때 와인딩 로드에서 차가 갑자기 확 하고 지멋대로 나가는데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려고 했더니, 이 조작을 했더니 강하게 반발을 해서 상당히 놀라게 만들었던 이런 문제를 보였었는데, 현재 모델 Y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를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로 바꿔주면 생각보다 빨리 전환을 시켜줍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스티어링 휠을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세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은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뭐 시트의 어떤 뭐 소재 질감 이런 것도 좋은 편이고, 시트 자체가 이 운전자를 잡아주는 능력이 좋진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떤 컴포트한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은 가죽 그냥 집에 있는 그런 소파에 앉은 느낌이 듭니다. 때문에 뭐 어차피 이 차로 막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 처음에 가속이나 이제 몇 번 즐기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컴포트에서 운행하실 거거든요. 그런 환경에 어울리는 뭐 시트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만큼 이 차가 갖는 매력,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막 쏘기보다는 어떤 컴포트한 측면에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컴포트한 측면과 승차감이 너무 어울리지 않거든요.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승차감마저도 잘 조율해 줌으로써 정말 편안한 전기차로 거듭나주면 좋겠네요. 그래도 머리 공간이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글라스 루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쉐이드가 없어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도 이제 겨울이긴 한데 낮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미 지금 살짝 열이 오른 상태인데 한여름에 아주 죽어나겠죠? 네, 테슬라 이 쉐이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자, 테슬라 모델 Y. 자,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소비자분들께 어울릴까요? 다른 전기차들이 그러하듯 적정 주행거리,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먼 거리를 가지 않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기본적으로 400km대 중반 정도는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만큼 슈퍼차저의 어떤 그 동선을 잘 찾아서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네요. 또한 성능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성능이라는 것이 뭐 다른 부분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특히 가속 부분, 여기서 짜릿한 재미를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께 뭐 퍼포먼스도 좋지만 사실 이 롱레인지만 해도 충분한 만큼, 자, 이런 단순하게 뭔가 신기해서 사기에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경험한다, 그러면서도 내 생활 환경에서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중 차음 유리도 들어가 있고 예전보다 뭐 이렇게 실링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서 뭐 차라는 것이 그렇듯 계속 만들다 보면 나아지니까요.
자, 정숙성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모터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충분한 성능이고, 이번에는 전비를 볼까요? 네, 그래도 전기차로서는 효율성 있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출력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약 주행거리 한 170km 정도가 남았을 때 대략적으로 배터리가 3분의 1 정도 남은 상태에서 충전을 슈퍼차저에서 해본 결과 1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최대한 이렇게 전력을 밀어넣게 되지만 후반에는 와트수를 떨어뜨려서 충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전력을 채우는데 1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은 슈퍼차저가 보여주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없어요. 자, 이번에는 모델 Y 무게를 볼까요? 자, 모델 Y만 보기는 좀 심심하니까 다른 테슬라 모델들, 너희들은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봅시다. 자, 아무래도 모델 X가 가장 무겁고 그 다음에 모델 S가 있고, 현재는 모델 3 대비 한 135kg 정도 무겁죠. 이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난 테슬라 모델 Y, 너 같으면 사겠냐고요? 저는 모델 3를 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차가 좀 더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쇼크를 받았을 때 차체 쪽에서 전해지는 그런 견고한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때문에 모델 3가 보여줬던 그 짜임새 있는 어떤 차체가 보여주는 그런 좀 탄탄한 그런 측면보다는 공간과 타협하면서 소폭 아쉬움을 보여주는 만큼, 자, 주행감이 우선이다, 그런 모델 3로 가시고 그래도 나는 뭔가 좀 더 여유로운 것이 좋겠어, 그런 분들의 경우는 모델 Y를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테슬라 처음에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OTA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테슬라가 갖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델이 갖는 최대 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테슬라의 또 하나의 볼륨 모델 Y 롱레인지를 만나봤습니다. 가성비는 당연히 스탠다드가 좋아요. 자, 스펙 바꿔서 나온다니까 기대를 해보기로 하죠.